안녕하세요. 정신부수객들입니다. 오늘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오늘은 이제 2부 들어갑니다. 2부는 인격장애의 발달적 측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피학증에 대해서, 그 피학증의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학증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학증 성격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컨버그는 피학증을 이해하는 4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 요거 성적 욕동, 공격적 욕동 그거 하나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초자 발달이 어떻게 잘 발달되어져 있느냐, 통합적으로 잘 발달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아 조직의 수준하고 대상관계의 병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병리적인 자기애적 기능, 또 정상적인 자기애적 기능, 요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요것들이 이제 피학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피학증을 판단하는데 요 4가지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피학증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자, 피학증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족감이 주체가 고통이나 굴욕을 당하는 것과 연결된 성적 도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의고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피학증, 우리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피학증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자아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체들은 죄책감을 느끼죠. 엄마 품에 있고 싶고 그 향락을 누리고 싶고 그 융합하고 싶은 그 욕동의 파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금지, 아버지의 금지가 와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서 초자아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약간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가 경미한 정도로 자기를 패배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냐면, 자기를 이제 굴복시키는 거니까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억제하는 성격으로 나타나고요. 또 스스로 아주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 현장에 보면 자기의 한계를 정해버려요. 더 나은 곳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금지시켜버려요.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죽인다고 얘기하죠. 스스로에게 한계를 부여하는 성향으로 나오고요. 또 현실적인 자기 비판이 그냥 웬만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그런 비판에도 그냥 우울한 기분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들로 막 확장되어져 가거든요. 우울감으로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 비판이 오면 그냥 우울한 기분으로 확장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초자의 자기 패배적인 억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정상적 피학증 중에서 도덕적 피학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초자아 기능이 정상적인 통합에 수반되는, 이제 정상적으로 통합될 때 약간의 죄책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피학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 자, 미래의 성공이나 어떤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된 일을 참아냅니다. 좋은 것을,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걸로 피학증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승화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대체로 정상적인 피학적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데, 인격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금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고 승화시키고 더 나은 것들로 가기 위해서 내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덕적 피학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초자아가 통합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렇게 정상적인 피학증 성향을 발달시키는데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 피학증의 무의식적 역동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요. 오이디푸스기의 갈등에서 유리한 과도한 초자아의 압력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성적 갈등이 피학적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자기 처벌적인 행동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행동은 특히 성적 영역에서 나타나고요. 이거는 오이디푸스적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금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초자아를 건강한 초자아가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도덕적 피학증을 우리가 조금씩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경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학적인
피약정이 이제 성격 병리로 굳어지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울 피약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가피약적인 성격 구조, 우리 이거 굉장히 임상 현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 피약적 인격 장애입니다. 자, 우울 피약적 인격 장애의 특징은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완고한 초자를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타인의 지원, 사랑, 수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목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성향들이 조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울 피약적 성격의 초자는요, 과도하게 심각하고요, 아주 양심적이며 업무적 성과와 책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믿음직스럽고요, 신뢰성도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 맡기면 아주 일 잘해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평가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울감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우리 임상 현장에 올 때는 조금 이 초자 수준을 낮추어야 돼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수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 낮춰 주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려가 깊고요, 신중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때로는 있잖아요, 자기의 그 초자, 그 아주 높은 초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또 잔인하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혹독하게 평가해놓고서는요,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당한다고 이러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경로의 형태를 띱니다. 평상시는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경로의 형태, 어떤 기준에 안 맞을 때 그런 형태의 경로를 막 그냥 보이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극과 극으로 이렇게 치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경로의 화를 띨 때는 이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울해집니다. 심한 경우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요, 그 고통이나 착취를 약취하는 착취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몰아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 세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 과도한 짐을 지는 것, 과도한 숙제를 하는 것, 과도한 어려운 짐, 책임감을 맡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내몰아요. 그쪽으로 스스로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글로 가요. 그래놓고 자신이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항상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고, 이런 낮은 취급을 받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몰아놓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우리 엄마들 그런 경우,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죠. 괜히 자기 혼자 희생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되고 모욕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그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수술하게 그 울타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의 지원이나 사랑이나 수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무례에도 그냥 거절당하고 학대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참 작은 다른 사람이 사소하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결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건 말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식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절당한다는 거, 학대당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거든요. 이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자신이 우울한 기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가볍게 처리되는 감정들을 너무 무겁게 처리해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냥 조금 실수했는데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죄책감 느끼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냥 열심히 성실히 자기가 혼자서 일 다 했는데 그러고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또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못해주는 그 상대방들, 가족들은 또 죄책감 느끼지요. 불편한 겁니다. 착한 사람인데 왠지 불편한 겁니다. 자, 이들은 무리한 요구를 한 뒤요, 거절받았다고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착하지만 뭔가 불편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타인으로부터 실제로 거절받게 되지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고 사랑을 상실했다는 느낌과 관련된
우울증을 가지는 겁니다. 너무 착해도 병인 거죠. 자, 이 범죄에 속하는 환자들은요, 공격성을 또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분노나 경로를 느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우울해져 버립니다. 자, 요게 우울 피하적 인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또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 제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타인들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그런 어려운 짐을 지고 그렇게 스스로 짐을 져놓고서는 타인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나만 희생당했다고, 나만 고통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타인들이 실제로 부담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 사랑을 상실했다는 느낌 때문에 우울증을 보입니다. 굉장히 무력한 우울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우울 피하적인 인격 장애의 특징인데, 우리 옛날 엄마들에게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기도 하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공격성을 내보이면 이렇게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은 우울 피하적 인격 장애의 특징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가피학적인 성격 특징에 대해서, 인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